자, 여러분들 아쉽지만 드디어 사이렌 소리가 끝났습니다. 어우, 정신이 발작 드네요, 갑자기. 아, 이게 세상이 고요했구나, 이렇게. 그쵸? 어우, 소음 속에 있다가 딱 이게 꺼지니까 적막한 느낌이 들면서 마음에 평온이 오지 않아요? 역시, 사람은 극한 속에 한번 들어갔다 와야 돼. 그래서 낙생고 애들이 밥을 잘 먹나? 급식이 하도 맛이 없어서.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97페이지, 왜 그래? 97페이지에 2번 갑시다. 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자, 높이가 똑같대요. 같은 높이에 공이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질량이 2kg짜리고요. 하나는 질량이 1kg짜리예요. 자, 그러면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길 텐데 거기서 보시면은 2kg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동시에 정지에 있던 1kg짜리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요. 자, 이게 A고요. 얘는 B인데 얘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고 A는 자유낙하 시킨답니다. 자, A는 10m/s의 제곱의 가속도로 낙하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 안 좋지만 중력 가속도 G는 얼마? 10m/s 제곱으로 하라는 소리구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체가 받는 힘, 즉 중력은 몇 뉴턴이니? 그럼 질량에다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 10을 곱했으니까 얘는 20뉴턴, 얘는 10뉴턴. 그러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몇 배 더 큰 거죠? 2배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A나 B나 질량에 관계없이 연직 방향으로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이때 가속도는 A는 아랫방향으로 10m/s 제곱으로 역시 B도 아랫방향으로 얼마? 10m/s 제곱으로 가속 운동을 하겠죠. 그러니 질량이 2배가 됐건 3배가 됐건 그렇게 되면은 무게는 2배, 3배, 즉 늘어납니다. 하지만 중력 가속도는 둘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같은 가속도로 가속하게 됩니다. 고로 A와 B는 지면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둘이 어떻다? 같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대신 B는 던질 때 속도 V로 던진 거죠. 그럼 B는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줘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지표면에 떨어질 때 자, A는 떨어질 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기 직전의 속력을 뭐 V, Y라 그럴게요. 얘도 떨어지기 직전의 속력을 V, Y라 그럴게요. 자, 두 물체 다 연직 방향에 받기 직전의 속도의 크기는 어때요? 같아요. 위아래 방향으로는. 위아래 방향으로는. 그런데 옆 수평 방향으로 A는 V라는 속력으로 던져졌죠. 그러니 B는 V라는 속력이 그대로 있어요. 수평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물어볼 때 A와 B의 지면에 도착하기 직전에 연직 방향의 속도 크기는 어떻다? 같다. 그럼 맞아요. 그런데 A는 없는데 B는 수평 방향 속도가 더 있죠. 그래서 만약에 B의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그러면은 요걸 합친 요 방향에 이만큼의 크기의 속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V 뭐 1이라고 합시다. 이때를.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A와 B의 지면에 닿기 직전에 속도의 크기가 같다. 속력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은 얘는 요거 말하는 거고요. 그냥 속력 그럼 B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직 방향을 말하는 건지 그냥 속력을 말하는 건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별건 아닌데 요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기억.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도는 요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B의 연직 방향의 속도도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럼 둘이 같다가 돼요. 그런데 바꿔볼게요. 기억.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도는 B의 속도와 같다. 연직 방향이라는 표현을 빼버릴게요.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죠? A 거는 그대로 요거지만 B 거는 요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맞고요. 니은 지면에 닿을 때까지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니? 네. 질량 안 바뀌고 중력 가속도 안 바뀌면 일정해요. 디귿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중력의 크기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자, 중력 가속도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질량이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A가 중력은 2배 더 크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낙하할 때, 자유낙하할 때 질량이 크면 중력은 더 큰 거는 맞죠? 하지만 중력과 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뭐야? 똑똑하네. 저기 참고로 쉬리가 얘기한 것 중에서 틀린 거 없었어요. 응? 쉬리 잘했어. 반응이 없네. 쉬리야 안녕. 쉬리야. 에이씨. 안 해.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저기 거기서 뭐라고 그러지? 겔은 뭐지? 아, 하이빅스비. 하이빅스비가 그거였나? 아, 난 그거 안 써. 어? 나는 적었어. 그거, 내 거 내비는 뭐다? 저기, 어? 아리야. 아리야. 그럼 대화 나눠. 아리야,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순회동에 어쩌고 저쩌고 날씨는 어떻습니다. 그렇구나. 아리야, 너 몇 살이니? 여자의 나이는 묻는 게 아니에요. 막 그렇게 대답해. 그러다가 아리야, 우리 집 가자. 내 집으로 경로를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리야, 전화 연결.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요?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 그다음에 아리가 시끄러. 아리야, 닥쳐. 그럼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조용히 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끔 노래도 틀어줘. 아리야, 신나는 노래. 그러면 신나는 노래도 틀어줘. 근데 뭐랬더라? 뭐와 연결이 되지 않아? 1분만 미리 듣기가 돼요. 막 그러면서 나오던데.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거 괜찮아요. 잘 인식해요. 농담하면 농담도 알아듣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A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와 B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같지 않겠죠? 질량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은 그 옆에 이제 쉬운 걸로 한번 가보자, 우리. 내신 탄탄해서요. 여러분들 저랑 몇 개만 같이 좀 풀어볼게요. 자, 95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이제 정상적인 문제 좀 몇 개만 풀어볼게요. 95페이지에 가시면은요. 2번하고 4번. 2번하고 4번만 풀어볼게요. 여긴 가급적 같이 좀 많이 풀을게요. 2번하고 4번이요. 2번, 4번입니다. 사이렌 때문에 정신이 없었네. 그래도 이 건물 좋네. 우렁차게 올려주네요. 잘했네. 4층에서 어떤 학생이 잘못 눌렀대요. 일부러 누른 건지 잘못 누른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원장님들이 내려갔더니 누가 손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다는데 참 착실한 학생이네요. 그렇죠? 도망갈 법도 한데. 자, 2번, 4번이요. 한번 문제라도 읽어봐요. 틀려도 괜찮아요. 급방했네. 미리 다 했구나, 너는. 자, 2번, 4번이요. 그거 미리 한 거죠? 다른 데서 미리 한 거죠? 자, 새 걸로 줄게요. 자, 2번, 4번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자, 2번.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1, M2인 물체 A와 B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자, 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얘 질량은 M1이고요. 얘 질량은 M2예요.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큼? R만큼 떨어져 있대요. 자, 그때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 F1,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F2. 참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여러분들은 물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참고로 F1과 F2는 무슨 관계에 있느냐? F1과 F2는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그러니까 둘의 크기는 같고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을 F2, 그럼 B가 A를 당기는 힘을 F1이라고 하면 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고요. 그래서 F1과 F2의 크기는 어때야 돼요? 크기는 같아야 돼요. 방향은 서로 반대예요. 자, 그럼 이때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하면 F1, F2 똑같아요. 크기는. 자, 중력과 속도, 중력상수 주위에다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라고요. 이렇게. 자, 그럼 기억. F1의 크기는 F2의 크기와 같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묘하게 바꿔볼게요. 기억. F1과 F2는 같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크기만 같은 거지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처럼 크기와 방향이 다 있는 물리량은 크기와 방향이 같아야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F1의 크기와 F2의 크기가 같은 거지 F1과 F2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니은 질량 M1이 커지면 당연히 F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F1이 커지고 그리고 F2도 커져야 되겠죠? 크기는 커져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R보다 가까워지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죠? 중력의 크기는 F1보다 어떤다? 커진다 라고 해야 되겠죠? 2배 거리가 가까워지면 힘의 크기는 4배 증가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기억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거기 4번, 5번 공통 문제인데 써있기는 뭐라고 써있냐. 그림은 질량이 M인 쇠구슬을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시키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딱 보면 여러분들 옆에다가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유낙하니까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그럼 얘는 처음 속도가 0이지만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중력가 속도는 4번에서 보면은 중력가 속도는 G라고 줬으니까 얘 기울기 값은 그냥 G라고 주시면 돼요. 이게 9.8일지 10m/s 제곱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G라 그랬어요. 자, 이 쇠구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래요. 기억. 쇠구슬에는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얼마큼의 힘이 작용할까요? 얘 질량은 M이라 그러면 중력가 속도가 G니까 얼마? mg만큼의 힘이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때 질량 변하지 않고 중력가 속도 변하지 않으니까 일정한 힘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쇠구슬의 속력은 일정해요. 쇠구슬의 속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자, 등가속도니까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등속도니라는 건데 등속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니은 질량이 2분의 1m인 쇠구슬을 자유낙하시키면 자, 질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질량이 2분의 1m으로 줄었어요. 그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도 2분의 1mg로 줄죠. 즉 질량이 반 줄었으니까 중력도 반으로 줄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속도는 얼마? G로 가속이 되겠죠. 이때도 역시 아랫방향으로 G로 가속이 돼요. 가속도의 크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는 가속시키면 가속도는 G가 된다라고 해서 2분의 1을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억 맞고 니은 디귿 틀렸으니까 역시 답은 1번이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5번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3초일 때 쇠구슬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배운 대로라면은요, 3초일 때 쇠구슬의 속력은 얼마니? 그럼 니네는 1초당 9.8m/s, 거기 가속도가 9.8m/s 제곱이니까 9.8 더하기 9.8 더하기 9.8 세 번 더 하도록 아마 배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가 3초면 이때 속도를 V라고 하면 얘 기울기가 지금 여기서 9.8m/s 제곱으로 하라 그랬죠. 그럼 기울기만 9.8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V, 왜 0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는 이게 얼마다? 9.8이다. 그래서 V는 9.8에다가 곱하기 3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정석이에요, 원래는. 자,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죠? 3을 곱할 시간 39, 27에다가 38에 24지. 38에 24에다가 39, 27은 왜 한 거야? 38에 24에다가 그럼 끝에가 4로 떨어지는 거 4번밖에 없네요. 똑똑하죠? 자, 그 다음에요. 됐고. 여러분들 그 옆에 3번 문제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3번 문제. 여러분들 3번 문제 이거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에 제가 이따가 시간 되면은 3번을 풀어드릴게요. 이따가 3번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 찾는 거 정석대로 풀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대충대충 해서 답이 나오니까 그냥 쉬운가 보다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거. 자, 그럼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시면요. 7번 문제 있죠. 7번 문제 하나만 풀어보실까요? 7번.
여러분들 오늘은 숙제는 적어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이제 슬슬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앞에 부분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라는 차원에서 숙제를 조금 줬더니 그냥 숙제만 조금 해오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좀 앞에 좀 여유 있을 때 공부 좀 해놔요. 아시겠죠? 자, 7번. 우리는 봐서 다음 주까지만 여기를 진도를 일단 나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각 학교 내신별로 내신 준비 좀 할게요. 자, 7번 볼게요. 자, 그림은 맨 위에 있는 설명부터 볼게요. 책상 위에 자를 올려놓고 화살표 방향으로 빨리 쳐서 동전 A와 B를 동시에 떨어뜨린대요.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동전 A면 자가 있어갖고 자를 탁 치는 거죠. 그럼 탁 치면서 A는 어떻게, 여기 A죠? A는 탁 치면서 그대로 자유낙하하는 게 되는 거고요. B는요, 여기 옆에 있었던 걸 자로 이렇게 툭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 V로 퓨 하고 발사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하고 B를 놓으면 A는 자유낙하, B는 수평 방향으로 속도 V로 던져진 형태가 돼요. 자, 그런데 둘의 높이는 어떻죠? 지금 똑같죠? 그럼 지면까지의 높이가 똑같아요. 그럼 어차피 아래쪽으로 가속도 G, 아래쪽으로 가속도 G로 가속되긴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기억 1번. 동전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 조금 잘못 냈어요. 사실은. 단서 조항이 하나 붙었어야 돼요. 단, 동전은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을 받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이 원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는 게 말이 되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이거 손들고 쌤, 이거 공기저항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 시험 시간에. 그냥 알아서 눈치껏 합시다. 보통 이러면은 자유낙하라고 봅니다. 자, 2번. 동전 A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여러분들 일정하게 꽂히지 마시고 일정하게 증가한다죠. 일정하게 증가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렸을 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즉 가속도가 일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맞아요. 그런데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B는 포물선 운동을 한다. 맞죠? B는 포물선 수평 방향으로 던져졌으니까. 선생님, 근데 포물선 운동의 정의가 뭐예요? 포물선 운동은요. 포물선 운동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자, 공이 여기 있을 때건 여기 있을 때건 힘을 받는 거는 중력 방향,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mg란 힘을 받는 거 똑같죠? 자, 이렇게 힘을 받는 방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포물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받는 힘의 방향은 일정하고 그 힘의 크기도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는 경우를 통칭해서 포물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B는 포물선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번 그 학교에서 한번 해봐요. 이거 배울 때 쌤, 포물선 운동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하고 당황할 수 있어요. 그쵸? 팍 치고 들어가는 거야. 대신 자기가 이런 거 질문할 땐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자기는 지금부터 수행평가는 관심이 없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기는 이제 내신에 관계없는 애들은 그래도 돼요. 하지만 1학년 첫 시험인데 설마 처음부터 그러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동전 B에는 수평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동전 B에는 수평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요? 오, 대단한 세상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영화 뭐가 되는 거지? 그 4차원 공간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 뭐 그런 거 뭐가 있을까? 뭐 인셉션? 내지는 뭐, 그 뭐지? 그 닥터 스트레인지인가 닥터 스트레인저인가 하는 거 있잖아. 그 빨간 망토 휘두르고 다니는 거. 그거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겠죠? 참고로 거기서 나오는 시계 있죠.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나오는 그 시계 딱 잡으면 좀 제가 갖고 싶어 하는 시계 중에 하나예요. 겁나 비싸요, 그거. 자,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계 갖고 집사람한테 파텍 필립 시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 집사람이 사 그러더라고요. 그래고 살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 하나 사라 그러더라고요. 너 파텍 필립이 얼마인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2억 하나쯤에 그랬더니 집사람이 되게 놀래더라고. 뭐 시계가 무슨 뭐 금으로 만들었냐고. 그렇게 저도 좀 아이러니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틀렸죠. 수평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그랬으니까.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평 방향으로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고 5번 동전 B는 연직 방향으로 동전 A와 같은 운동을 한다. 즉 연직 방향에 한해서는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2차원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9번 하나만 같이 풀어볼까요? 9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요 수준에서 끊는 거지 2학년들은 요거보다 조금 복잡하게 풀어요. 아니다. 2학년 때는 포물선을 안 하는구나. 3학년 때 보겠구나. 물투에서. 9번. 드디어 3월도 거의 다 갔네요. 이번 주가 3월 마지막 주네요. 다음 주면 4월 첫 주고. 이제 이 비가 내리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꽃이 많이 피겠네요. 이제 벚꽃도 피고. 시험 기간이구나. 대학생들은 더 슬퍼요. 대학생들은 4월 중순이 4월 중순 전이면 이제 시험이 끝나거든요, 보통. 이제 니네는 그래도 한창 펴서 질 때지. 대학생들은 한창 필 때야. 그렇게 따지면은 더 환장하지 그때가. 꽃 구경 좋지. 난 개인적으로 꽃 구경 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그다지 집 앞에서 보면 되지. 자, 그다음에 9번 봅시다. 자,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인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3m/s의 속력으로 공을 위치를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래. 던지는 공을.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서는 여러분들은 당황을 하죠.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러면은 얘를 던졌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인데 얘는 분명히 포물선 운동을 할 거고 그럼 지면에 도착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자유낙하시킨 거랑 똑같죠. 그럼 얘는 원래는 정석대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 하나 그릴게요. 원래 정석대로예요. 가끔 어렵게 내는 학교 있어서 그런데 Y축, 즉 연직 방향만 볼게요. 연직 방향만 보면은 얘 위아래 방향만 보면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겠죠. 일정하게.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이때 중력가 속도는 여기서 10m/s 제곱을 하라 했으니까 이때 기울기가 10m/s 제곱이 되겠죠. 자, 지면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t. 그 다음에 그때 도착했을 때 y축 방향의 연직 방향의 속도 성분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즉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방향의 속도 성분을 말하는 거죠. 자,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기울기가 10이라는 사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씁시다. t분의 vy가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넓이는 y축이 떨어질 때까지 넓이죠. 이게 5m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vy 곱하기 시간 t를 한 게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저 사실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문자 2개, 식 2개니까는 저 답이 나오겠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풀어보면 얼마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1, 10, 1, 10 딱 집어넣으면 딱 맞죠? 하도 많이 해서 값이 외웠어요. 자, 저렇게 되죠. 그럼 얘는 몇 초 만에? 1초 만에 지면에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떨어지기 직전에 y축의 속도 성분은 얼마? 10m/s라는 속력을 가지고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이게 통합과학 수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물2 수준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제에서 단서 조항을 줬죠. 공은 1초 후에 지면에 도달한다고 알려줘 버렸어요. 그런데 가끔 선행을 많이 한 애들은 이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산을 하고 있어요. 1초 만에 떨어졌다고 알려줬는데. 그치? 꼭 그런 애들 있잖아. 뭐라고 얘기하면 안 들어요. 꼭 그래놓고 그거 뜨겁다? 안 들어. 만져보고 아이씨 손 뒤었어. 뜨거워. 그래. 거봐 뜨겁댔잖아. 그래서 언제 그랬어요? 그런 애들 꼭 있어요. 그쵸? 내가 예전에 우리 사촌 동생한테 그랬어. 밥만 먹었다 하면 얘가 자꾸 대들어. 그 뜨거운 찌개에다 손대보려고 애기가 이제 이렇게 막 댐비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래갖고 내 아들 아니잖아. 만져봐. 그랬더니 삼촌이 왜 삼촌이 왜 그래? 그런 거. 지도 사람인데 뜨거우면 안 만지겠죠. 다음부터는 그랬더니 야, 이 새끼 봐라. 지 새끼 아니라고 저거 지 새끼 손이었어 봐. 당연히 내 새끼였으면 난리 났지. 내가 끌어안고 있었지. 그치? 우리 예안이를 내가 5살인가 6살 때까지 밖에 나가면서 내가 손을 안 잡고 걸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아직까지도. 길거리에 다니다가 누가 납치해 갈까 봐. 나 닮아서 이뻐가지고. 그치? 자, 그러면은요. 며칠 전에 가는데 신기하더라.
초5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혼자 걸어가. 되게 신기해. 혼자 걸어가. 이제 컸구나. 그리고 다이소 가갖고 뭐 물건을 사는데, 내가 전에 항상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누구 납치해 가면 어떡해. 근데 귀찮다고 지가 혼자 돌아다니더라고요. 다 컸어요. 그쵸? 그러더니 자기 모니터 하나 사달래? 그리고 모니터 30 몇 인치짜리 하나 이렇게 집에서 방에다 놔줬거든? 그랬더니 닌텐도 연결해갖고 하루 종일 닌텐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대단해요. 엄마 아빠 빨리 안 나가니? 어디 안 나가니? 왜? 그랬더니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괜찮대. 나가래. 왜? 그랬더니 혼자 닌텐도 하려고. 그쵸? 많이 컸어요. 좀 있으면은 사춘기 돼갖고 그거 얘기하면 알아?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또? 그럼 열받을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그러지 마세요, 따님들.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아빠가 얘기하면 알아? 그거 하지 마. 알았지? 자, 그럼 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도 계산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자, 그런데 포물선 운동에서는 엔간하면은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1초라고 줬죠. 그럼 수평 도달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얘를 얼마로 던졌죠? 3m/s로 던졌으니 그래프를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이번에는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 X축이에요. 즉 수평 방향이에요. 자, 수평 방향으로는 얼마? 3m/s라는 속력으로 일정하게 가죠. 언제까지? 지면에 얘가 똑 하고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기를 1초라고 보면 요 넓이만큼 가겠죠. 1초 동안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그럼 넓이가 얼마죠? 3 곱하기 1이니까 3m.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미터가 된다? 3m 거리를 이격해서 떨어지겠구나 라는 거를. 대신 여기서는요. X축의 속도 성분은 안 바뀌죠? 여기는 3m/s. 요거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요 모두 계산할 수 있죠? 이때 순간 속도. 즉 이거 뭐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죠?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과 같다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애지간에서는 여기까지는 잘 안 물어보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계속 가버린다. 그럼 이게 통합과학이 아니라 거의 물리 수준이 돼버리죠. 그래서 통합과학에선 그게 싫었는지 여러분들 94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94페이지에 가보시면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만 내면 이게 좀 뭐랄까 지금 걸리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이렇게 재밌는 문제를 자꾸 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서술형이나 내지는 학교에서 분명히 수행평가로 많이 내거든요. 더 잘 틀립디다 보니까. 자, 거기 보시면 중력과 자연현상. 자,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대기의 구성. 이건 뭐냐? 지구가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렇게 있죠. 자,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기체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들은 지구 근처에 이렇게 분포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지구에서 중력이 못 가게 잡아당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대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나와요. 거기 보시면 수소나 헬륨에 비해 무겁고 느린 산소와 질소와 같은 기체는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아 대기를 구성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은 무거워서 중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못 도망갔대요. 질량이 커서. 그런데 질량이 작은 수소나 헬륨은요. 질량이 가벼워서 잘 도망간대요. 지구 중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대기 구성 성분 중에 수소나 헬륨은 거의 없죠. 대부분 질소하고 산소로만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식물의 뿌리와 세포벽. 자, 식물의 뿌리는 중력을 받아서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포벽은, 자, 우리 생명체 같은 경우는 뼈가 있죠. 뼈가 있고 그 주위에 살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 식물은 뼈가 따로 없죠.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가 벽돌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포벽이라는 게 존재해서 지탱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고도에 따라 공기 밀도. 자, 이건 마찬가지죠. 지구에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지구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양이 점점 좀 줄어들죠. 공기는 지표면에 제일 많아요. 지표 근처에서.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요. 그래서 밀도가 감소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산록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숨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얼마나 숨쉬기 힘들겠어요. 공기가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동물의 몸의 구조. 코끼리나 하마처럼 육상에서 살아가는 무거운 동물은 중력에 적응하기 위해 골격과 근육이 발달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상현상.
자, 우리 물이요, 햇빛을 받아서 증발하죠. 증발한 얘가 다시 또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고 이 과정도 역시 뭐가 필요하다? 중력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구름 속에서 성장한 물방울에 중력이 작용하여 비나 눈의 형태로 지상에 내려온다. 그 다음에 몸의 균형. 우리 귀 속에는요, 전정기관이라 그래갖고 세방고리관이 있거든요. 그게 X축, Y축, Z축으로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선모들이 있고 거기에 돌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돌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중력을 느끼게 되는데 가끔 이 돌이 귀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이석증이라고 해가지고 어지럼증을 느낀대요. 가끔 제가 그래요. 제가 좀 피곤하면 가끔 이석증이 좀 생겨가지고 어지럽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수업은 오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의 순환. 자,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공기는 수축해서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대류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대류현상은 중력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역시. 그 다음에 혈관과 판막.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혈관에는 동맥과 정맥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동맥은 심장에서 빵 하고 미니까는 쭉쭉 잘 날아가는데 정맥 같은 경우는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혈압이 좀 낮죠. 그래서 거꾸로 역류할 수 있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거기 보면 판막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참고로 이 판막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응용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죠. 예전 아파트들은요, 오래된 아파트들은 각각 집에 물을 좀 압력을 일정하게 보내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물탱크가 들어가요. 물을 펌프로 여기까지 끌어올려요. 그리고 여기서 각 집으로 물을 떨어뜨려주는 형태예요. 자, 이렇게 졌는데 이거는 한 아파트가 한 5층이나 10층 정도 되면은 물탱크 위에다 얹으면 돼요. 그런데 한 20 몇 층, 30 몇 층 되는 아파트, 그 주민들이 다 쓰는 물을 여기다 얹잖아요. 아파트 하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여러분들 보통 지하 주차장 밑에 물탱크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요. 이렇게 되면 여기 꼭대기층 사는 사람들은요, 물 틀면요, 물이 찔찔찔찔찔 나와야 되거든요. 아래층 사는 사람들 물이 확 나와야 되고요. 그럼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게 몇 층마다 한 번씩 이렇게 판막 같은 게 존재를 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물이 뒤로는 못 가고요, 위로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압력이 똑같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아파트에 물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집마다 고층 아파트건 저층 아파트건 물 잘 나오죠, 요즘에는. 예전에 저희가 빌라에 살았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와, 이 빌라는요, 4층 물이 잘 안 나와요. 수압이 약해요. 참고로 저희 집이 4층이었거든요. 4층인 거 좋은 거 하나 있었어요. 여름에 옥상에서 텐트 쳐도 됐었어요. 아무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옥상까지. 그거는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밀물과 썰물. 여러분들 밀물, 썰물 혹시 자기 한 번도 못 봤다? 다 봤어요? 나보다 낫네? 저는 참고로 20 몇 살 때 밀물, 썰물 처음 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서 휴양지에 갔는데 낚싯대 하는 거 알죠? 그게 던졌는데 물이 자꾸 밀려나가고 그 낚싯대를 들고 자꾸 앞으로 갔거든요, 이렇게. 그때 어느 순간이니까 내가 뒤로 가게 되더라고요, 자꾸.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대. 밀물과 썰물도 역시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죠?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 때문이에요. 참고로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을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조력이라 그래요. 기조력. 또 얘기해보세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럼 그건 기조력 때문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기조력의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알았죠? 근데 왜 태양과 지구 사이의 인력은 무시해도 상관없나요? 이러면서 알았지? 꼭 해봐요. 그 다음에 조류의 뼛속. 혹시 뭐 갈매기 뼈는 먹어본 적 없을 테고요. 저기 그 닭뼈 있죠, 닭. 좀 잔인하긴 한데 이렇게 닭 먹고 한번 쭉 분질러 보실래요? 그럼 속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갖고 그 쪽쪽 빨면 닭국물 나와요. 아셨죠? 근데 씹다 보면 이렇게 뭔가 알갱이 같은 게 좀 같이 나와요. 뼈 부스러기가. 그래서 강아지한테는 닭뼈 주면 안 된다는 게 그 소리예요. 목에 걸려 죽는데요. 그래서 속이 벼 있어요. 왜? 가벼우려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뭐다? 지구 중력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들은 예시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수행평가나 중력에 관련된 현상으로 현상과 관련된 것 아니면 이 중에 하나 예시를 들어줘요. 이와 같은 현상과 관련 있는 예로 두세 개 더 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가급적 여기 있는 거 하세요. 가끔 자기는 창조적으로 한다고 막 이상한 거 끌어들이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없는 거 있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지금 이게 뭐 할까? 변태 같은 거 되게 많았는데. 하여튼간 여기다 막 그런 거 해놓고 나선 선생님하고 꼭 따져야 돼. 선생님 이거 맞다고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따져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있는 거 합시다. 창조적으로 하지 마세요. 됐어요. 자, 그럼 된 거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디까지 우리가 내용이 된 거냐면 97페이지까지는 푼게되는 거죠. 97페이지까지. 자, 그러면 우리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딱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97페이지에 4번.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97페이지에 4번.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제 속으로 그러겠죠. 오늘은 프린트 안 주나 봐. 그쵸.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왜? 오늘은 많지 않아요. 되게 적어요. 오늘은 되게 적어요. 그리고 문제도 쉬워요. 안 어려워요. 자, 선물. 자, 비나. 얼굴 저기 돌리지 말고. 자, 선물. 진짜 좋죠. 매주 선물도 주고. 미안. 아이고, 오늘은 문항수가 많지 않아요. 오늘은 문제 적어요. 딱 맞췄다. 오늘은 문제 적습니다. 그거 다음 주까지만 풀어오시면 돼요. 거기 해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안 되시는 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 학교가 이 물리 파트가 가끔 이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통합과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재수 없는 경우는 물리 선생님이 내려와서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리 선생님들이 여기 신나서 떠들죠, 여기를. 그래서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고 가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어디까지가 통합과학 내용이고 어디서부터는 선생님이 신나서 떠든 건지 꼭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물리 파트만 한 선생님이 1학년을 다 내려와서 수업한다. 그러면은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 파트 어렵게 내겠구나. 그런데 1번부터 3번까지는 물리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뭐 4번부터 몇 번까지는 생물 선생님이 들어가신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이 봐서 평준화돼서 된다. 아셨죠? 그렇게 되면 까다롭게 못 내요. 자, 4번 보죠. 자, 그림은 질량이 다른 공 A와 B. 자, A하고 B가 있는데 옥상에서 공 던진대요, 여러분들. 이거 옥상에서 공 잘못 던지면 잡혀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동네도 누가 병을 던졌어요. 그래갖고 병이 깨진 게 누가 사진 찍어갖고 경찰 부르고 난리도 났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은 그랬는데 저희 앞동은 누가 치킨 먹고 그 치킨 봉다리를 던진대요, 밖에다가. 저 미친놈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랬나 봐요. 오죽했으면 치킨 봉지 좀 그만 좀 던지라고 써놨더라고. 희한한 사람이 세고. 재밌나? 그것도 신기한 건 새 것도 아니고 다 먹고 다 물어 뜯은 거. 그 뼈만 이렇게 있는 거. 그걸 던진대, 그렇게. 그 변태야, 변태. 자, 그 다음에 A하고 B가 있는데 A의 경로는 이렇게 되고요. 요게 B의 경로래요. 자, 첫 번째. A하고 B는 질량이 누가 더 크던, 작던, 같던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도만 있다면 연직 방향으로 던진 속도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질량에 관계없이 다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 A가 지면에 도달하는 걸린 시간이나 B가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도를 VA 거를 VA, B 거를 VB라 그러면 누가 더 커야 돼요? VA가 더 커야 돼요.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날아갔으니까. 자, 이거는 질량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질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기억. 처음 던진 공의 속도는, 즉 여기서 처음 던진 공의 속도는 뭐만 있는 거죠? 수평 방향의 속도만 있는 거죠. A가 B보다 크다. 맞아요. 만약에 이 거리가 2배 차이 나면 속도는 몇 배 차이였다? 2배 차이였다. 3배 차이 나면 3배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니은. 두 공을 동시에 던진다면 두 공은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맞죠? 자, 디귿.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두 공의 연직 방향의 속도는, 자, 조심하셔야 돼요. 두 공의 연직 방향이면 요 방향만을 얘기하는 거죠. 둘의 연직 방향의 속도 성분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대신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은 누가 더 커야 되고 A가 더 커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물을 때 A와 B가 지면에 닿기 직전에 속력의 크기는 이라고 물어보면 A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되고, 연직 방향의 속력은 그러면은
그건 둘이 같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 대신 이 문제에서는 A와 B의 질량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는 알 길이 전혀 없네요. 뭐 누가 여기 서가지고 공이 한번 맞아보지 않는 한은 뭐 맞아보면 뭐 충격량을 계산하던 뭐래든 한번 해보겠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괜찮을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건 이 역학 파트가 뒤에서 이제 운동량, 충격량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접하기에는 사실 선행이 전혀 없이 이 파트를 진입하기에는 좀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만약인데 이 물리 파트에 선행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미리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좀 보라고 얘기를 해주던지 아니면 따로 불러서라도 뭘 좀 더 시키던지 따로 부른다고 해도 또 니들도 되게 싫어하더라. 그럼 또 왜 꼭 불러야 되냐? 그치? 그러면서 성적표 보면 또 싫어할 거잖아. 안 그러면 또. 그래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아셨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물리 파트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잘해놓으면 내년, 내후년까지도 편하고요. 혹시 알아요? 이거 잘해놓으면 수능 과목으로 하나 선택하게 될지. 얼마나 멋있어. 물리를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들 수능 과목으로 멋있잖아요. 물투, 화투 뭐 이런 거. 멋있잖아. 서울대가요? 투투 어때? 아니면은 있어. 물투 많어 지금 물투 선택자. 아니면 예전에 있었어. 몇 년 전에. 물원 물투. 멋있죠?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어. 너는 왜 물원 물투야? 그랬더니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생물 화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갖고 물원 물투야. 그런 애 있었고. 안타깝게도요. 저 때는요. 제 밑에 학년부터가 선택 과목제였고요. 저는 그냥 물화생지를 다 했어요. 지질이 복도 없지. 아유 진짜. 그치. 그 좋은 점은 있어. 물화생지를 다 알아. 아직도 기억나. 딴 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말을 해보는데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뭐 배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는 훈민정음? 그건 기억나.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뭐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돼 이루지 못하오니 뭐 그거는 내가 기억을 하겠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물화생지 시간에 배웠던 건 아직도 사실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했던 농담도 기억이 나고요. 근데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과목은 중학교 때 배운 한문 시간에 도대체 뭐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그 다음에 몇몇 과목은 아예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수학 시간하고 과학 시간은 기억이 나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숙제로는 그럼 몇 페이지가 되는 거죠? 숙제로는 97페이지까지 풀어오시는 거. 대부분 저랑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지금 별도 프린트 드린 거 있죠? 그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험 기간쯤 해가지고 여러분들 단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걸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자기 학교 프린트물 있는 학교, 보조교재 있는 학교 그런 거 잘 챙기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시험 때 가서 저 그런 거 없는데 아니 왜 나한테 달래? 근데 또 있어. 심지어 신기한 것도. 그래서 줘 내가 또. 근데 그러지 마시고 자기 거 잘 챙기세요. 또 가서 시험 전날 선생님 저 가로넣기 하나도 안 해서 이거 뭔지 모르는데요. 아유 진짜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은 됐고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선생님처럼 잘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런 거 뭐 지겹긴 한데 뭐 아니 뭐 책에 사인해 줄까요? 뭐 그런 거 말고는 없어? 질문 안 하면 사인할 거야. 됐죠?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